네, 제가 오늘은 조금 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합성을 하기 위해 일단 촬영 시에 어떤 그 합성을 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우리가 합성을 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네, 촬영 모드를 사진 촬영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사진 촬영 모드로 바꾸는데, 우리가 사진 촬영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것들을 촬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얘들을 합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것들, 네, 화이트 밸런스를 지금 자동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선 촬영을 할 때는요, 네, 합성을 하기가 나중에 그 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일단 먼저 한번 고정을 해볼까 합니다. 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네, 고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고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네, 가장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 동시에 이것들을 이제 합성을 했을 때 나중에 그 수정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그 켈빈도를 이용한 고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켈빈도에서 3200도로 고정을 해놓고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현재 텅스텐 조명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뭐냐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배경 안에 이 똑같은 돌을 여러 개를 놔보는 시츄에이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또 하나 고정해야 될 거는요, 네, 이렇게 초점도 하나를, 지금 내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초점을 맞추는 곳에 대한 중심을 하나를 고정을 해놓고, 네, AF를 MF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정한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촬영을 해서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돌을 한번 옮겨 볼게요. 돌을 이 위치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현재 이 돌은 초점 밖에 있기는 해요. 초점 밖에 있기는 하나, 네, 그냥 찍을게요. 또 한 번 더 돌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또 놔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경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4컷의 사진을, 네, 둘, 셋,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4컷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이제 컴퓨터에 한번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4장의 데이터가, 저희 방금 촬영한 4장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4장의 데이터를 일단 폴더 하나를, 자, 2020 05년 24일 네, 이렇게 일단 해서 폴더 안에 샘플 사진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뭐 아주 금방 끝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4장의 사진을 포토샵에서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 때 뭐 제가 늘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포토샵으로 얘들을 열 때는 뭐 촬영, 네, 당연히 로우 파일로 촬영을 했고요. 제가 이것저것 나중에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 위해서 일단 로우 파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개의 파일을 한번 포토샵에서 열어볼게요.
열고 로우 파일 4개를 사실은 동시에 만약에 다른 톤으로 작업하는 방법은요, 4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지금 검정색 있는 쪽으로 지금 화이트 밸런스 한쪽을 몰아갖고 4장의 컷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컷을 작업을 해서 4개가 원래 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장의 파일을 연 다음에 네 장의 파일을요, 일단 레이어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위에 두 번째 레이어를 해서 얹어요. 세 번째 레이어를 해서 얹어요. 네 번째 레이어를 전체 복사를 해서 얹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레이어 위에 자, 나머지 레이어들을 한번 꺼 볼게요. 자, 현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가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다음 레이어에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주시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나머지를요, 어차피 톤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우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있던 컷인데, 네, 두 개의 돌이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세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레이어도 지금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자, 이 돌이 드러나게 하나 해주시고 나머지 돌이 또 하나 드러나게 해주시면은, 네, 아주 쉽습니다. 지금 현재 네, 돌이 3개가 됐죠. 자, 네 번째 레이어도 역시 마찬가지. 네 번째 레이어에서 네, 밑에 레이어들을 드러나게 한다면은 네, 이런 상태가 되죠. 그렇다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돌이 하나만 있던 작업에서 자, 2개, 3개, 4개, 지금 똑같은 돌이 4개가 있는 포지션이 네, 아주 원래 한 장에서 4개의 돌을 둔 것처럼 네, 합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뭔가 합성을 해야 되겠다고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작업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레이어들은 제가 한번 다시 내려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샘플을 한번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돌 이미지는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 이미지는 아까와 같은 상태로 연 상태에서 네, 또 다른 네, 작업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 작업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이 작업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돌을 집 앞을 그냥 촬영한 건데요. 여기서 일단 돌을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한번 따낼 건데요, 그림자는 빼고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술봉으로도 쉽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뭘로 따는 게 편할까요? 자석 올가미로 한번 따볼게요. 쉽지 않네요, 그죠? 쉽지 않으실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체 선택 보도구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따내 볼게요. 네, 아주 쉽게 따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을 하나 얹었더니 네, 그 다음에 돌을 하나 얹은 다음에 저희가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늘리면 좌우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아니, 좌우 비율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바꿀 수 있고,
각도 역시도 이렇게 각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은 상태로 올려졌어요.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다듬어 볼게요. 제가 지우개 툴로 슬슬슬슬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도 네, 경도를 조금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머지야 뭐 네, 그냥 그런 돌의 모양이니 이렇게 작업을 그냥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두고 네, 크기를 조금 줄여 볼게요. 네, 지금 쉬프트를 제가 쉬프트를 누르다가 쉬프트를 떼버리는 순간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네,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이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율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면 저희가 지금 요 현재 요 배경에 있는 상태가 아주 역광의 상태죠. 광원이 지금 여기 있어서 빛이 역광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얘를 다시 역광으로 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살짝 역광이니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을 한번 여기다가 놔볼게요. 놔보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생뚱맞긴 하지만 지금 돌 하나가 여기에 얹어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 얹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누가 봐도 합성인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건 네, 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요 사이에 한번 돌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그림자가 지금 돌에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돌의 그림자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버닝 툴을 가지고 돌의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배경의 바닥에 네, 살짝 버닝 툴로 눌러주게 되면 네, 돌에 지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돌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자, 이 배경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위치를 이 돌 레이어 위에다 얹었습니다. 위에다 얹고 지금 네, 여기 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기는 하죠. 담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 돌이 지금 껴 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돌 부위를 이렇게 지워낸다면은 네, 돌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되고 일단은 돌을 한번 다 드러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살짝 남기고 싶어요. 왜냐면요, 돌을 물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는데요, 저는 그냥 다각형 올가미 툴을 사용해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네, 얘를 전부 다 딸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만 편하게 지우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네, 대충 따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우개 툴을 한번 다시 적용하시고 내가 어느 레이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담 뒤에 바위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3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 중에 한 레이어, 지금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두 레이어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톤이 너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톤을 지금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서 네,
곡선의 위치는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곡선으로 가시면은요, 곡선에서 우리가 톤을 어느 정도는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톤을 조절을 하실 때, 자, 현재 요게 합성한 상태의 사진인데, 자, 도를 한번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어둡게 만들어서 그 안에 원래 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톤을 맞출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요, 컨트라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혹은 뭐 빛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요렇게 레이어들을, 지금 나머지 레이어들, 지금 현재 배경의 상태는 그냥 둔 상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조금 더 번툴을 사용해서 조금 더 눌러볼까 해요. 번툴이 지금 어두운 영역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 영역을 작업을 해볼게요. 노출을 이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씩 누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 부분들을 눌러 간다면, 지금 원래 있던 배경에서 지금 훨씬 더 눌러져 있는 상태, 돌이 없을 때랑 있을 때, 자, 그림자를 만들고 톤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컨트라스트를 비슷한 상태로 만들었더니, 조금 자연스럽게 이 돌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작업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고 소스로 준비해온 장미꽃 이미지 2개, 그리고 인물 하나, 그리고 우리의 돌 사진이 다시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조금 잘라서 없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도 일부를 좀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풀도 풀도 이렇게 펼쳐놓고, 일단 이미지를 한번 열겠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뭐 A4 정도 사이즈로 한번 그냥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바닷가 사진을 하나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한번 써보죠. 일단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위에다가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돌 사진 같은 경우는 따기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따지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서 얹어보고, 돌 사진은 필요 없을 거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 따기가 수월하게 따질 것 같고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 이미지를 확대시키면요, 좌우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장미꽃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얹어놓고, 지금 얘는 전체 이미지를 한번 얹어보기로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돌만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만 좀 남기고 싶어서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선택의 색상 범위를 통해서 바다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를 선택해서 바다가 선택이 되어지면은 선택이 되어진 부분을 바다를 치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이미지를 따내서 얻는 방식으로 네. 색상 범위를 너무 많이 잡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이미지를 연 상태에서 컬러 레인지로 지금 컬러 레인지로 딸 때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그 색상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색상을 조금 더 강조한 상태로 이미지를 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범위로 블루가 들어간 부분을 아주 좁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다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걸 한번 살짝 이렇게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진 상태로 지금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요, 저희가 얘를 지웠을 때 사실 바닥이 잘 드러나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레이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체커보드 모양이 되어 있으면 바닥에 뚫려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병합한 상태로 이렇게 얹어서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얹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이 레이어가 바다 레이어 밑에 지금 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늘리게 되면은 바다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바다 대신 장미 이미지가 이렇게 가려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먼저 이번 작업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톤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바다랑 요 파란 장미와 바다 이미지 사이에 많은 톤의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얘는 훨씬 컨트라스트가 약하고 얘가 상대적으로 컨트라스트가 훨씬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곡선이라든지 혹은 이미지 조정에서 레벨이라든지 등을 활용해서 훨씬 더 컨트라스트를 줄이는 방법, 혹은 아예 이렇게 조정해 보면요, 컨트라스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톤 작업을 통해서 둘 사이를 조금 더 뭐랄까 관계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들, 혹은 지금 이 레이어에다가 채도를 훨씬 더 줄여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톤 작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두 관계의 톤 작업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둘이 잘 어우러지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작업이 됐다고 치면 나중에 얘를 다시 색상 균형 등을 통해서 다시 작업이 가능해지거든요. 다시 이 칼라 토닝 작업이 다시 가능해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두 개의 관계들을 지금 다시 이 레이어에서는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줘볼까요? 그래서 두 개의 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니까 지금 밑에 남은 물들의 잔상은 조금 덜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지워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레이어, 지금 장미 레이어, 또 다른 장미 레이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 레이어들을 다시 이렇게 얹게 되면은 레이어를 위로 얹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작업했던 것들과 사이에 오던 위에 오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죠. 위에 오게 되면은 이 바위를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얘를 중간으로 내리면 요 보라색 장미와 지금 빨간색 장미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형성하게 돼서 이미지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다시 세츄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레이어가 선택이 안 돼서 지금 조정이 활성화가 안 됐죠. 자, 다시 조정을 활성화 시켜서 채도 등의 작업을 통해서 또다시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재미있는 지점들을 찾아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얘를 요 레이어 위로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얹게 돼서 조금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까요? 줄여서 다시 얹게 되면은 이런 작업의 상태가 되고, 얘를 다시 톤 작업들을 통해서 곡선 등을 통해서 톤 작업도 다시 하실 수 있고, 다시 바위를 장미 레이어를 끄고 바위 레이어를 조약돌 레이어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어떤 이런 관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톤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 레벨, 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톤 작업들을 다시 해주시면은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한 이미지들 혹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